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66페이지 제33회 기출문제 TAT 2급의 실무수행평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울진산업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2633번으로 로그인 해볼까요? 회사 코드 2633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2633. 기출문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울진산업은 어떤 회사인가, 요건 좀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실무 수행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고기 통조림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다.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로 하겠고요.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한다.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부가가치세 관련 있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1번 그 이야기고, 다음에 2번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타계정 대체 8번 적용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우리 그렇게 연습해 왔죠.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F3 눌러서 하면 되죠. 제조 경비는 500번대의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의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그동안 FAT 1급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전부 800번대 아니면 900번대였지만 TAT 2급은 업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도 있어요. 그래서 500번대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네. 자, 거래자료 입력. FAT 1급의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 TAT 2급에서는 기초정보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무상증자 3점짜리. 자, 이사회 회기록을 보겠습니다. 무상증자건 의장은 무상증자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 전원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했습니다. 무상증자 방법은 이익준비금에서 전입한다. 이익준비금이 좀 남은 모양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만 남기면 되는데 이익준비금의 전입일은 6월 30일이고 자본금 전입은 1,000만 원이다. 기타 무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일 6월 30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울진산업은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기로 이사회에 결의를 했죠. 지금 내용 읽어본 대로. 그러면 이제 이익준비금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신에 증자, 주식을 줬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문제가 이익준비금 전입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바로 그걸 이익준비금 줄어들고 자본금 늘어나는 분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하신다. 차변의 자본감소 이익준비금 351번 1,000만 원 되겠고
대변의 자본금 331번 10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거래 3점. 네. 약속어음 발행을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파란색이면 우리가 뭔가 매입한 거죠.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먼저. 자, 또 어음도 우리가 발행한 어음도 보여지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자료 1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원재료 재고자산에 쓰니까 이 발급한 어음은 지급어음 매입 채무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료 2는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전자어음이에요. 이게 지급어음으로 가야 되죠. 다음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등록된 어음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원래 지급어음을 발행하려면 어음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어음은 등록돼 있으니까 등록된 걸 그냥 이용하라. 그러면 F3 눌러서 자금 관리만 하면 되죠. 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계없는 거래입니다. 아니야. 부가가치세 관계 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된다. 매입 매출 전표에 거래 날짜는 3월 10일이었죠. 3월 10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죠. 품명에서는 복수거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알루미늄 캔 100개 2만원 줄 바꿔서 플라스틱 용기 300개 5,500원 그리고 확인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거래처 코드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공급자가 동성정밀이었죠. 동성정밀. 전자세금은 1번 해줘야 전자입력이 되고요.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시면 어음 발행했어요. 전부. 그래서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야 된다. 어음은 지급어음이니까 혼합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혼합분계. 자, 원재료 맞았고요. 부가세 대급금 맞았습니다. 차변 확인하시고 세 번째 줄에 대변한 다음에 252번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4015 000 맞나요? 지급어음 자료 2번을 보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야죠. 4015 000 맞습니다. 자, 탭키 눌러서 지급은행 거래처가 동성정밀 맞고요. 여기서 자금관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지급어음 줄에 커서가 있을 때 F3을 누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는 이 자금관리가 밑에 떴었는데 매입매출 전표의 자금관리는 이게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자, 발행 상태 그대로 두고 어음은 등록되어 있으니까 더블클릭으로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찾아졌죠? 어음 번호 똑같아요. 뒤에 209 확인 그리고 엔터 치고 발행일은 3월 10일 맞으니까 엔터 친 다음에 만기일 고쳐야죠. 만기일이 여기 있는 지급기일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지급은행 지점 다 맞았죠? 엔터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란에 우리가 입력한 것이 반영이 되고 관리에 지급어음 관리가 되었다.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매입매출 전표에서의 어음 발행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일반 전표에서만 나왔지.
그래서 TAT급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어음 발행, 어음 수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금 관리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 문제가 이론에서도 아까 나왔는데 실무 문제, 실기에서도 나왔구나 하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자료 설명. 5월 6일 날 제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위 기계 장치의 구입을 위해 4월 30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수령한 정부 보조금 1,500만 원을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여기 1,500만 원 있다는 거죠. 예, 1,500만 원. 자,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라. 예,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하고 메인 매출 전표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4월 30일 날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봐가지고 5월 6일 날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일단 5월 6일 날 메인 매출 전표는 이 구입에 관한 것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5월 6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품명은 기계장치인가요? 뭔가요? 이게 품명이. 예, 요거 정밀검사기 그대로 쓰면 되죠. 정밀검사기. 수량 단가 없을 것이고 금액이 2천만 원. 공급가액 2천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 스위스 기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예, 왜 이게 나와요? 자, 분계는 여기서 보시면 대금 관계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죠. 예,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이체 지급했다. 혼합 분계 하셔가지고 원자료를 뭐로 바꿔요? 기계장치로 바꿔야 된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얼마를 지급했나요? 우리가 2,200을 지급했죠? 예.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계좌를 거래처를 스위스 기계가 아닌 국민은행인가요? 예, 국민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자, 구입에 관한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만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일반 전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 있는 날짜. 정부 보조금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30일 걸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랬더니 정부 보조금이 차변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으로. 그리고 대변에 104번, 103번의 다음 번호를 사용했죠. 103번, 다음 번호 104번 정부 보조금은 이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니까 오늘은 이 104번의 정부 보조금을 없애주고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정은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 기계를 구입한 날짜가 며칠이죠? 예, 5월 6일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5월 6일. 자, 우선 정부 보조금 아까 104번 확인했죠?
대변에 있었죠. 그걸 차변에 놓습니다. 이제 자,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 1,500만 원 입력하시고, 또 대변에 정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104번 말고 정부 보조금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이게 3개나 있는데 219번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 조금 전에 한번 가서 볼까요? 메인 매출전표에 이 기계장치가 20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번호 207번을 쓰는 게 맞아요. 207. 아니, 207은 감가상각누기 얘기네. 자, 정부. 그러니까 206에 가까운 거. 219. 만약에 이거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219가 확실한지는 잠시 이거 일반 전표 열어놓고 전체 메뉴에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가지고 219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정부 보조금 차감에 뭘 차감하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16을 차감한다. 여기 관계가 216으로 돼 있죠. 그러면 216이 뭐? 206으로 돼 있죠. 206이 뭔가를 보면 돼요. 기계장치죠. 그래서 219가 맞다. 그러면 아까 240 몇 번에 있던 건 뭘까요? 정부 보조금이 241번도 하나 있었죠? 이거는 240원 소프트웨어도 정부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감 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증 지을 수 없을 때는 계정 과목에 가서 그 코드를 조회해서 여기 관계가 몇 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219번 확인했습니다. 대변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은 차변에 와서 이제 사라지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가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론할 때 이거 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는 정부 보조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4번 계약금 입금 견적서가 하나 있어요. 예. 견적서 814만원짜리 통조림이라는 견적서가 하나 있는데 입금표도 하나 있어요. 74만원이 입금됐어요. 자, 자료 1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이다. 자료 2는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 10%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자, 그러면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고요. 네,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은 보통예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라. 이런 얘기죠. 자, 받은 날짜가 6월 4일 날이죠. 예, 여기 입금표에 작성일 6월 4일 7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통예금 처리하고 대변에 선수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4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고요. 금액은 740 플러스 대변은 선수금이고요. 거래처가 한국산업이었죠. 한국산업이었고 74만 원. 그래서 이 차변 대변 모두 거래처가 필요한 계정 과목이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거래처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일반 전표란다.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이 거래자료 입력은 반드시 일반 전표에 넣는 건 아니에요. 아까 원재료 구입했던 거는 메인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문제가 있었고 이게 배점이 12점짜리다. 자,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25점으로 배점이 굉장히 크죠. 25점.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주식회사 에빈 가공에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월합계는 작성일자가 언제다? 말일 날짜다. 말일 날짜. 세금계산서 말일 날짜로 전표 입력도 말일 날짜로 해야 돼요.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대금은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 거래를 이용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FAT 1급에서 이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 많이 해봤고요.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작성일자 여기 마침 4월 말일로 잘 돼 있네요. 여기가 만약에 다른 4월 25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4월 말일로 해야 된다. 원래 거래명세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4월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30일 4월 30일. 자, 유형은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 훈제 복수거래니까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가지고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훈제닭 450개 2만원. 그리고 훈제오리 100개 19,000원. 확인. 거래처는 예빈. 전자세금은 1번. 아니야. 발행해야 되니까 0번. 이거 비워둬야 되죠. 분계는 대금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분계하시면 외상매출금 1199만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러 가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이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FAT 1급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여기 맨 위에 있는데 이 네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그거 잘 찾으시고요. 4월 30일 걸 조회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체크하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고 확인. 그리고 발행 누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고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하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고 요거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조회 눌러주시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는 FAT 1급에서의 1번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고, 다음 두 번째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 자료 설명을 먼저 보세요. 4월 1일 동욱유통 주식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했다. 4월 1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했다. 이건 뭐예요?
4월 10일 날 협의해가지고 단가를 고쳤다는 얘기 뭐예요? 공급가액을 변동시킨 거죠.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었기 때문에 이거 할인시키면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처리돼요. 네. 자, 그래서 4월 1일 거를 조회해가지고 단가를 3% 할인을 한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공급가의 변동이니까 3% 할인한 것만큼 마이너스로 발행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4월 1일 걸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갈비통 조림 있습니다. 앞에 체크하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면 수정 사유가 나오고요. 여기서 공급가액 변동인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 세금 계산서가 나타나는데, 이 공급가액 변동인 경우에 이 수정분의 날짜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면 참고사항 눌러서 확인하고 가세요.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 사유 발생일이다. 이걸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며칠 날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상호 협의를 며칠 날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날짜를 10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단가를 3% 할인하기로 했으니까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에서 3% 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 곱하기 3% 계산기를 눌러보면 54만 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4만 원이라고 공급가액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4만 원. 그럼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54,000원, 그리고 토탈에서도 마이너스가 일어나죠. 자, 이 마이너스 수정분을 발급하고 전송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한 건이 만들어졌는데 날짜는 4월 10일 걸로 만들어졌으니까 위에 날짜를 4월 10일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것 입력되어 있죠. 자, 이제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서 4월 10일로 찾아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점표 보일 거예요.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또 한번 확인 누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서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또 한번 확인이죠. 닫아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4월 10일 전표에서 조회 눌러보면 여기가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고요. 거기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 있고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에서 모두 마이너스 발생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대 두 문제 했는데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뭐 잘 하실 거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제가 의제 매입세 문제가 TAT 2급의 실무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라고 의제 매입세 실습하면서 말씀드렸죠. 8점. 다른 문제보다 배점이 엄청 커요. 8점. 자, 자료 1은 미가공 닭을 구입한 겁니다. 미가공 닭. 자료 2는
오리를 구입한 겁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하나는 그냥 영수증이에요. 예, 그냥 영수증. 하나는 신용카드 영수증. 다음에 자료 3번. 미가공 오리 구입 자료, 공급 계약서. 예, 이거는 주형진이라고 하는 개인에게서 산 겁니다. 위에 거 2개는 사업자예요. 예, 정육점, 하나는 승현 농산이라는 무슨 매장 같은데, 밑에는 개인. 자, 자료 설명을 꼭 읽어야 돼요. 주식회사 울진산업의 육류 제조 및 가공식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내역이다. 자료 1은 미가공 닭 4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이다. 자료 2는 미가공 오리 40박스를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다. 여기 왜 수량들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에서는 수량을 반드시 넣어라.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경우는 개인에게 살 때 이러한 농민으로부터 계약서, 적격증빙이 아닌 이런 공급계약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죠.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평가 문제 1, 2, 3, 4 차례대로 진행하면 돼요. 예. 여러분 이 TAT 2급에서는 자료 설명을 일단 다 읽고 평가 문제는 1번 읽고 그냥 1번을 먼저 합니다. 예. 그리고 2번 읽고 2번 하고 3번 읽고 3번 하고 또 마지막 4번 읽고 4번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 공제를 갖춘 거래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여기에 힌트가 많아요. 검토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라.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시에 자동 반영이 되도록 적요를 선택해라. 적요가 6번인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영수증 받은 거 32만 원짜리 있죠? 예. 이 영수증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 증빙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농업인에게 직접 받은 것은 이런 공급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것은 매입세 공제를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반 전표로 원재료로 하되 부가세 없이 모두 다 뭐가 돼요? 예. 모두가 다 원재료가 돼요. 여기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적요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날짜는 며칠인가요? 7월 12일이죠. 영수증 날짜. 네, 7월 12일로 하셔서 차변의 원재료 153번입니다. 원재료 B하고 원재료 다른 거예요. 네, 원재료가 자산이에요. 원재료 B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32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죠. 32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샀다고 그랬죠. 101번 현금 32만 원. 네, 이거 뭐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 처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요 2개 있죠. 신용카드하고 공급계약서는 해당이 되니까 매입매출 전표에 제대로 우리 배운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먼저 입력하면 8월 3일 거래네요. 그죠? 예. 신용카드 8월 3일. 자, 8월 3일 날 유형은 뭐예요? 카드로 샀는데 면세제화를 샀죠? 그러면 코드가 카면을 찾아야 돼요. 58 정확히 찾으시고 물음표 단수 눌러서 카드사가 어디 카드사예요? 응? 아,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품명에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자료 설명에 품명이 나와 있는데 자료 설명에 품명이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은 미가공 오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미가공 오리. 자, 수량 반드시 넣으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박스 10이라고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거기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180만 원이죠. 자, 거래처는 그 영수증에 있는 거래처입니다. 어디서 샀냐면은 승연농산에서 샀죠. 승연농산.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를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았고요. 원재료 승연농산, 네, 뭐 원재료 180만 원 좋아요. 그런데 이 원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이죠. 신용카드로 샀으니까. 그래서 적요를 어떻게 해요? 적요 코드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6번 적요 선택해줘라 이겁니다. 아니면 6번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속서류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 3번에 있는 미가공 오리 10박스 또 입력해요. 자, 날짜는 며칠이에요? 9월 7일이죠. 네, 그래서 다시 9월 7일 거 입력합니다. 유형은 자료 없이 산 거예요. 면세제화를. 그러면 면건, 면건 60번 면건이 됩니다. 품명에는 미가공 오리. 수량은 10박스. 공급가액 얼마였어요? 예, 이거는 140. 예. 거래처명은 아까 그 개인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 주형진, 주형진. 전자세금 당연히 없죠.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 되죠. 자, 대금을 우리 어떻게 했나요? 아, 예.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140만 원이고 거래처는 바꿔야 됩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이거 코드 꼭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원재료의 적요를 6번을 입력해라 코드를. 그래서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이라는 적요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꼭 여기가 코드로 6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평가 문제 이제 1번 하신 거예요. 평가 문제 1번.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예, 이거 조회하면 되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조회합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밑에서 네 번째 있네요. 클릭하시고 7 엔터 9 엔터. 나 넘어왔어요. 승연농산 주영진.
자, 그런데 밑에 여기 화살표 눌러가지고요. 요 의제매입세액 합계액이 얼마인가 이거를 시험지에 적어 놓든지 이 창을 닫지 말든지 해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요거 하라고 나올 거예요. 123,076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 자, 이거는 이제 닫으면 저장이 되겠네요. 여기 저장 단추가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메모를 안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작성은 했어요.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신고서부터 보라. 그러면 신고서는 작성을 해야죠.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두면 돼요. 의제매입세액은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해야죠. 위에 저장, 확인. 닫아주시고. 너무 많이 열려있으면 곤란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가로 열고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용을 선택할 것. 네, 원재료에 관련된 적용 힌트를 줬죠?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네.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날짜는 9월 30일 날로 해라. 네. 그래서 9월 30일로 하신 다음에 원재료에서 빼주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이 됩니다. 공제받아야 될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아까 메모한 금액 여기 있는 123,076 줄 바꿔서 대변이 원재료가 되는데 153번 원재료가 되는데 적용은 8번 타계정으로 대체된다. 123,07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문 교재에서 보면은 의제매입세액 공제하고 그다음에 폐자원 재활용에 관한 거 적용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변경이 돼서 적용 안 넣어도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원재료 관련된 적용을 선택해라. 요거는 타계정 대체를 해주세요 라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30일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8점으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